지난 12월 20일 광주시 북구에 위치한 사회실험 공간 여그. 이곳에서 도깨비 파티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도깨비라고 하기엔 예쁘고 잘생긴 청년들이 한 곳에 모였는데요. 도깨비가 대체 무슨 뜻일까요? 도시를 깨우는 플랜 B. 도깨비는 도시를 깨우는 플랜 B의 약자인데요. 일반적으로 광주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많은 사회혁신가분들이 플랜 A라면 저희들은 플랜 B가 되어서 그분들을 따라서 더욱더 열심히 프로젝트를 진행하자 이런 의미로 사실은 지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플랜 B가 꼭 플랜 A가 될 필요가 없고 플랜 B 자체로도 사회혁신에 관련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하면은 조금 더 의미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시를 깨우는 플랜 B를 줄여서 도깨비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곳에 모인 청년들은 모두 광주 지역 대학생들로 평소 사회혁신 활동을 하거나 이에 관심 있는 친구들입니다. 내 손으로 사회를 바꿔보고 싶다는 꿈을 안고 참여했다고 하네요. 이날 정식 임명장을 받은 20명의 청년 도깨비들은 1년 동안 광주 사회 혁신 플랫폼과 협업하게 되는데요. 선배 사회 혁신가들에게 혁신이 무언지 배우고 구체적인 문제 해결책을 만들어 직접 실행해 볼 계획입니다. 청년 도깨비들의 당찬 포부 한번 들어볼까요? 도시를 깨우는 플랜 B 도깨비! 농민분들이 일손이 정말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농민분들의 일손을 도울 수 있는 그 봉사활동 시간을 채워준다거나 학생들을 이런 식으로 유입을 하는 단체 같은 걸 설립을 해서 그 농촌에 계신 어르신분들의 일손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고 싶습니다. 요즘 기업들에서는 그 책비를 주면서 책을 읽으라고 권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게 사기업보다는 공기업에서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기업 안에서 이 책방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면은 더 신뢰성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2019년 한 해 청년 도깨비들뿐만 아니라 사회혁신에 관심 있는 많은 시민들이 도깨비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사회혁신 플랫폼은 시민 도깨비들을 돕고 뜻을 함께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 기업을 연결해 해결책을 만들었는데요. 저는 이제 시민 주도 사회 문제 해결 협업 플랫폼 이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양한 주체들의 협업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사회혁신 플랫폼이 만들어진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사회 의제를 제시하면 자원, 예산,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 힘을 보태 의제를 풀어가는 구조인데요. 이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게 사회혁신 플랫폼입니다. 그렇다면 지난해 우리 지역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난 7월 2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우리 곁에 반가운 변화 광주 사회혁신 플랫폼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행안부의 지원을 받아 출발한 사회혁신 플랫폼은 지난해 대구와 강원에서 실험적으로 진행됐고 올해는 광주를 시작으로 경남, 충북, 대전 등 6개 지역에서 본격 시작됐는데요. 광주는 이 상생 협력의 본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성공한 많은 사례들이 타 지역에도 아주 좋은 사례로 많이 퍼져나갈 것 같다는 기대를 갖고 있어요. 주민과 지역, 공공기관이 머리를 맞대어 지역의 난제를 함께 해결한다는 취지에 맞게 관심과 참여도 활발합니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접수된 50여 개의 의제 중 15개의 의제가 실행 조직을 구성해 해결책을 만들고 있는데요. 대표적 사업으로는 빈집과 청년의 달콤한 동거, 대중교통 이용률 높이기, 광주다운 미래학습도시 조성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혁신 플랫폼에 채택된 의제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실행되고 있을까요? 사회혁신 플랫폼의 여러 실행 의제 중에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가장 많은 게 대중교통 이용률 높이기인데요. 이 의제를 처음 제안한 사람은 시민단체 에코바이크의 김광훈 사무국장입니다. 올해로 25년째, 출퇴근은 물론이고 웬만한 곳은 모두 자전거로 이동하는데요. 오랫동안 자전거를 타면서 얻은 것도 많다고 하네요. 건강에 좋아지는 거 하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를 가지고 있으면 주차해야 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스트레스 받잖아요. 근데 그런 스트레스도 사라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몸도 좋아지고 교통비 부담도 덜고 환경도 살리니 일석삼조인데요. 더 많은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 의제를 제안했습니다. 환경운동을 하는 단체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있는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본다고 치면 교통 부분에서도 한 3분의 1 정도의 책임들이 있기 때문에 승용차 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하고 대중교통이 올라가는 방향들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시작된 대중교통 이용률 높이기는 플랫폼을 통해 공공기관과 시민단체 등 총 6개 단체가 참여했고 이들을 한데 묶는 빛고울 대중교통 네트워크가 구성됐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상무역 광장에선 빛고울 대중교통 네트워크 주최로 대중교통 이용률 높이기 실천 다짐 대회도 열렸는데요. 이날 다짐 대회에서는 총 6개 기관과 시민들이 함께했고 기관 대표자들은 발도장을 찍으며 동참을 약속했습니다. 다짐식 이후에는 자가용 없이 한 달 살기 캠페인이 시작됐는데요. 앞으로 한 달 동안 150명의 시민 체험단이 대중교통만 타기로 서약했습니다. 광주시는 참여 시민들에게 무료로 교통카드를 나눠줬는데요. 올해에는 참여 인원과 지원 규모를 더 늘릴 계획입니다. 남구 월산동. 이곳에서 치평동으로 출근하는 박혜진 씨도 자가용 없이 한 달 살기 체험단 중 한 사람인데요. SNS에 매일 사진을 올리며 생생한 현장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게 처음에는 그냥 인증샷, 나 오늘 또 버스 탔다 라는 인증샷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사진을 찍다 보니 매번 똑같은 사진을 올릴 수가 없어서 오히려 뚫레뚫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것들도 보게 되고 좋았던 것들도 찍게 되고 하면서 조금 더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평소에 자가용으로 출퇴근했던 혜진 씨는 버스를 타게 되면서 대중교통 체계에 대해 많은 걸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었다는데요.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불편한 것들을 어디에다가 알려야 되는지, 고쳐졌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누구한테 말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소소하게는 비 오는 날 물이 많이 고여 있어가지고 물이 튀는 곳도 있고, 승강장에 의자가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사실 앉을 수 없게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크고 작은 불편함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루하루의 기록을 써내려간 혜진 씨. 오늘이 바로 대중교통으로 한 달 살기 마지막 날인데요. 앞으로 계속 버스를 탈 생각이 있을까요? 주변 분들에게 추천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가용을 이용할 때는 사실 주차에 대한 고민이 진짜 많았어요. 오히려 약속 시간 지키는 데는 대중교통이 오히려 편했고, 그리고 차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지 않아도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거,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없애야 되나라는 고민까지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광주시 승용차 수송 분담률은 44.5%, 대중교통 34.8%에 비해 약 10%포인트 더 많은데요. 반면 대중교통 손실 보전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2007년 196억 원이었던 것이 2018년에는 639억 원에 이릅니다. 그럼에도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요. 세계적 친환경 도시 미국 포틀랜드. 생활 반경 내에서 기본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워커블 시티로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도심 한 차선을 차지한 트램이 한복판을 가로지르고요. 시내 대부분 구간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 차선도 이용객들로 북적이는데요. 포틀랜드에 본사를 둔 나이키가 시내 곳곳에 공유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해 놓아 언제 어디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친환경적 대중교통 시스템 도입 덕분에 90년 이후 평균 자동차 이용률이 6% 줄었는데요. 친환경 도시이자 워커블 시티로 이름난 덕분에 도심의 크고 작은 상가들이 활력을 되찾고 크리에이티브한 인재들이 모이는 세계적 창조 도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I think Portland and Powell's really grew and built together. We have small streets. The blocks are short. People want to stay downtown and walk and see all of the shops, and the corners make for interesting places to stop and look and take in the view. And in a downtown that works like that, you can have a big store where people are coming in and out. We talk about you have to have pedestrians on the street 9 a.m. to 9 p.m. for a store to work, and Portland has built that capacity as a city, which allows us to thrive. 광주도 걷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사회혁신 플랫폼을 통해 그 해법을 찾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죠? 과거에 도시철도를 운행하는 운행 주체가 대중교통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할 때는 굉장히 한계가 느꼈었는데, 이번에 사회혁신 플랫폼을 참여하면서 여러 기관들이 지역에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한다는 겁니다. 같이 참여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바로 이용자, 수요자의 목소리를 바로로 정책 입안자한테 전달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이 좀 진행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먼 미래에서 오늘의 문제로 다가온 기후변화 위기. 사회혁신 플랫폼에는 시민들이 제안한 다양한 환경 의제가 올라왔는데요. 폐현수막 소각, 매립 제로도시 광주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를 제안한 사람은 사회적 기업 대표 류광수 씨. 류 대표는 폐현수막을 수거해 밧줄, 시장 바구니 등 다양한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올해로 사업을 시작한 지 10년째지만 지자체와 시민들의 인식은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여전히 옛날식대로 제작하고 수거하는데요. 다 쓴 현수막을 소각하거나 매립하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제의식을 느낀 류 대표는 사회혁신 플랫폼의 친환경 현수막 제작 방안과 폐현수막의 새 활용법을 모색해보자고 제안했는데요. 아직도 저희가 100% 이 매립과 소각을 막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저희 현장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사회의 이 행정기관들과 또 민간들과 또 관심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이 문제를 집단적으로 좀 풀어보고자 해서 그런 의제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류 대표의 제안을 받은 사회혁신 플랫폼은 폐현수막이 많이 발생하는 아시아 문화전당과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한 끝에 우선 실내 행사부터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사용키로 했는데요. 처음에는 사실 거부감들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제작하는 비용도 기존 현수막에 비해서 약간 높고 또 제작했을 때 2, 3일 정도 시간이 좀 소요됩니다. 왜? 아무래도 이제 서울에서 제작되고 공급받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인식 자체도 많이 바뀌어서 적어도 실내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타이백으로 그러니까 친환경 소재로 현수막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 섬유디자인학과와 협업해 폐현수막을 재활용한 다양한 시제품도 제작했는데요. 가방, 캠핑용품, 와인 싸개, 화분 감싸개 등 디자인 상품에서부터 일상생활용품까지 그 종류와 쓰임새도 각양각색입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은 계속될 예정인데요. 이를 통해 폐현수막을 재활용한 사회적 기업은 소득과 고용을 창출하고 아시아 문화전당을 중심으로 한 공공기관은 친환경 현수막과 재활용 제품 구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이런 재활용 상품의 시제품을 만드는 것까지가 올해의 성과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이 상품들을 가지고 일단은 이 광주 전남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 지자체 그리고 유관기관들에서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하는 게 독려하는 게 가장 먼저일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소재가 원활하게 공급이 되면 이제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이러한 상품들을 좀 대량으로 만들어서 이걸 다시 공공기관이 재구매하는 사이클을 이제 정립시켜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환경 의제인 채식, 비거니즘의 장벽을 낮추자는 캠페인도 청소년 비건 네트워크의 주도로 활발하게 펼쳐졌습니다. 지난 12월 13일 사회실험공간 여그에선 청년 비건 파티가 열렸는데요. 비건은 채소, 과일, 해초 등의 식물성 음식 이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완전한 채식주의자를 뜻합니다. 이 파티를 기획한 사람은 정유담 씨인데요. 사회혁신 플랫폼이 주최하는 소셜 캠페이너 캠프에서 광주 비건 식당 지도를 만들자고 처음 제안했습니다. 이날 파티엔 유담 씨처럼 동물과 환경을 생각해 채식을 실천하는 청소년들이 한데 모였는데요. 이들의 소신과 철학도 뚜렷합니다. 처음에는 완전 좋아하는 사람이 채식을 하게 됐어. 나도 그냥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채식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많은 문제들, 축산업의 문제들, 기후 문제들 이런 것들을 알게 돼서 진심으로 채식을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내 송아지는 먹을 것이 없어서 탈주도 부족하고 배고파서 설탕을 이렇게 핥아먹는데 내가 그거를 뺏어먹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이거를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채식을 하는 돈이 된다는 거를 알게 돼서 그렇게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동물 권리 때문에 시작했는데 관련된 동영상들 찾아보다가 너무 잔인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행동을 하지 않으면 너무 죄책감도 심할 것 같고 그런 이유로 시작해서 비건이 됐어요. 청소년 비건들을 이어준 건 광주 사회혁신 플랫폼인데요. 비건 의제를 수용하고 예산을 지원해 커뮤니티를 만들었습니다. 또 이들이 모일 공간을 마련해주고 비건 파티도 후원했는데요. 채소로만 요리한 미역국, 김밥, 떡볶이. 그 맛은 어떨까요? 제법 괜찮아 보이는데요. 취향과 생각을 공유하는 친구들이기에 이 시간이 더욱 즐겁습니다. 비건이 인구수가 정말 적은데 비건 중에서도 광주에 있는 비건은 더 적고 게다가 저희가 청소년 비건 네트워크란 말이죠. 근데 청소년 비건 더 적은데 이렇게 만날 수 없는 귀한 분들을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고 좋습니다. 정보 공유도 카톡방으로 되게 활발하게 되고 있어서 같은 이제 지역에서 같은 분들이 저랑 비슷한 분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되게 동질감도 많이 들고 서로 모여서 이렇게 음식도 직접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새로운 음식점도 찾아가고 하는 게 너무 좋아요. 현재 이들은 플랫폼을 통해 연결된 IT 업체와 연계해 비건 식당 지도를 만들고 있는데요. 비건을 바로 알리는 만화도 제작했습니다. 여기잖아. 빨리 들어가자. 또 비건을 위한 메뉴 개발도 요청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저희 채식 지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러 왔는데 이야기 좀 하실 수 있나요? 이 가게도 활동가들과 소통하면서 본격적으로 비건 빵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이름표마다 비건과 일반 빵을 구별해 안내해 놨는데요. 매주 일요일에는 비건 샌드위치도 만들고 있습니다. 비건 샌드위치는 햄은 물론이고 동물성 기름조차 뺀 순수 채식 메뉴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들어도 좋다라는 서로의 협의가 있어서 한번 시도해 보았고 생각보다 손님들 반응이 좋으세요. 그래서 논비건이신 분들, 비건이신 분들 가리지 않고 일요일이면 오셔서 찾으시는 손님이 많으셔서 기쁘게 만들고 있습니다. 비건 샌드위치, 그 맛은 어떨까요? 굳이 비건이 아니어도 권유했을 때 신내기가 너무 크다 이럴 수 있으니까 진짜 엄청 뿌듯하고 제 가게는 아니지만 자부심 느끼고 약 2달 전에 빵집을 연 대구 출신 서수민 장미주 씨. 화석연료의 소비량과 매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우리 밀만 사용하고 건강을 생각해 설탕과 버터 대신 물, 밀가루, 효모, 소금 4가지만을 사용한 건강한 빵을 만드는데요. 이번을 계기로 비건들을 위한 빵을 더 많이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사실 채소만으로 육류를 사용하지 않고 음식을 만드는 게 쉽지는 않지만 주방장님이 조금만 마음을 내주신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많이도 아니고 딱 한 가지라도 식당에 비건 옵션이 있다면은 비건인 친구들도 비건이 아닌 친구들도 정말 건강하게 한 끼 먹을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18%를 차지하는 축산업. 파괴된 아마존 열대우림의 80%가 축산 때문인데요. 축산의 곡물 사용 비율도 무려 36%에 이릅니다. 게다가 공장식 축산의 폐해는 매년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 프랑스 등의 선진국에선 오래전부터 채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원어민 교사로 일했던 존과 캔디 씨 부부는 한국에선 포기했던 비건 생활을 포틀랜드에 돌아온 후에서야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인프라 차이가 컸기 때문인데요. When we lived in Korea, so we were not vegan, but many of the other teachers were. But we felt like, oh, it's impossible. Well, you know, I think there's a lot more places are starting to offer some vegan options, but you know, it's a work in progress, I guess. 한편 프랑스에선 지난 11월부터 유치원에서 초중고까지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채식 급식을 의무화했습니다. 또 올해 말까지 급식 재료의 절반을 지역 유기농 농산물로 사용토록 했는데요. 이를 통해 균형 있는 식습관은 물론이고 다양한 환경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거란 기대입니다. 또 스타 셰프들이 나서 채식 레시피를 앞다퉈 내놓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프랑스의 변화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 덕분입니다. 우리 또한 비건 운동을 벌이는 청년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내야겠죠. 저희가 모임으로써 뭔가 책을 읽거나 아니면 다큐를 보거나 하는 걸로 채식에 대해서 더 배우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임이 점점 더 커져서 많은 사람이 채식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12월 21일 광주 하남 송광종합사회복지관 마당에선 우산 빈여울채 마을 잔치가 열렸습니다. 이날 잔치를 준비한 이들은 지난 4월과 7월 빈집에 입주한 청년들과 이들의 활동을 지원해주는 사회복지 창작소 터 소속 회원들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 우산 빈여울채 아파트에 청년들이 입주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여기 동네에 대한 주민들이랑 관계도 부족하고 청년들이 입주했다라는 거를 잘 많이 모르고 계셔가지고 청년들이 이렇게 입주했다, 좀 마을에 활력을 좀 불어넣고자 오늘 잔치를 기획했습니다. 청년들은 현장에서 직접 담근 김치를 나눠주기도 하고 수육, 두부, 어묵 등을 정성껏 대접했는데요. 어르신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정말 좋아요. 청년들이 있어야 돼. 우리는 맞아. 그래야 살아나. 그럼요. 완전히 화이팅이네. 화이팅. 어르신들이 이렇게 맛있게 드시고 또 상품 해갖고 선물 받아가지고 너무 좋아요. 세상이 이렇게 따뜻하니까 굴러가고 저도 자원봉사지 좀 오늘 맛있게 먹었어요. 좋은 일 하시는데 제가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마을 입주 청년들의 재능 기부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조향 부스에선 방향제에 색을 입혀 가져가도록 했고요. 반려식물을 나눠주며 관리법도 알려주는 청년도 있었습니다. 경품 추첨 행사도 대성공을 거뒀는데요. 잘 들으셔야 돼. 이일래. 입에 성동 윤용. 없어 계속 불러. 행사 막바지엔 태권도 품새의 댄스를 가미한 플래시몹을 선보여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우리 어르신도 잘 따라하시죠? 정말 청년들은 나름대로 또 이렇게 봉사함으로써 보람을 찾고 또 어른들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고 정말 화합의 장이 따로 있지 않다. 기대보다 좋은 반응에 잔치를 준비한 청년들도 흐뭇합니다. 날씨가 또 추운데
지역 주민분들께서 많이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참 보람차게 했던 것 같고요. 좀 예상을 100인분을 했는데 더 많이 준비해야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렇네요. 이런 잔치들은 사실 마을 주민 모두가 또 모이게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잔치도 오늘 좀 좋아하셨던 것들은 또 확대도 해보고 좀 반응이 없었던 것들은 또 축소해 가면서 더 멋있는 잔치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번 마을 잔치는 광주 사회 혁신 플랫폼에서 진행 중인 빈집과 청년의 달콤한 동거 프로젝트의 일부인데요. 이 프로젝트는 빈집이 늘어나는 영구 임대 주택과 청년 주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보자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광주도시공사, 도시재생 공동체센터, 광주시의회, 투게더 광산나눔 문화재단, 우산동 주민자치회 등 17개 기관단체가 사회혁신 플랫폼을 통해 TF팀을 꾸렸는데요. TF팀 활동 결과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총 12명의 청년들이 빈집에 입주했고 플랫폼의 지원을 받은 사회복지 창작소 터가 결합돼 다양한 마을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각각의 단체의 성격이 이질적이지만 빈 공시를 청년주거로 바꿔보자는 그런 이해관계의 공통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서로 연결시켜준 것 자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입주 청년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지난 4월 두 번째로 하남 빈여울체에 입주한 김영진 씨 집을 찾았습니다. 유아체육교사로 일하고 있는 형진 씨는 원래 원룸에서 살다가 사업 공고를 접하면서 이곳으로 옮겼는데요. 그 공고가 보고 이제 면접 같은 이렇게 만남을 가졌는데 보고 와서 너가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럼 아파트를 같이 살 수 있겠다.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하고 싶은 거를 어떤 걸 할 수 있을까라는 뭔가 기대감이 많이 차게 되었고 그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까라는 생각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12평 남짓 자그마한 공간이지만 도시공사가 월 임대료를 낮춰 깔끔하게 리모델링 해줬고요. 투게더 광산나눔 문화재단에서 보증금 지원과 더불어 가전제품을 마련해줬습니다. 혼자 살기엔 더할 나위가 없는 환경인데요. 입주한 덕분에 또래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어서 오세요. 현재 이곳에 살고 있는 12명의 청년들. 이들은 무엇 하남이라는 모임을 결성해 매월 말 반상회도 개최하고 마을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홍선, 연진, 선영 씨도 그 일원인데요. 처음 만난 사이지만 어느새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좋은 친구이자 이웃이 됐습니다. 공간도 이 정도면 혼자 살기에는 딱 좋은 것 같고 일단 이렇게 동생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참 좋아요. 저한테는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이제 같이 으쌰으쌰 하자는 거는 좀 솔직히 처음이었어요. 근데 같이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행사도 하고 하는 거에서 저한테는 너무나 특별한 경험인 것 같아요. 같이 입주한 청년들이랑 이제 친해지게 돼서 너무 즐겁고 이렇게 일반 사회생활에서 만나기 힘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까 그런 부분이 되게 즐거운 것 같아요. 이들은 주민들의 환대에 보답하기 위해 크고 작은 마을 일에 손을 보태고 있는데요. 홍선 씨는 어르신들의 집안 수리를 돕고 있고요. 선영 씨는 요가 교실을, 형진 씨는 토요일마다 태권도 교실을 열어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한테 마을 활동에 하면은 애들이 무슨 마을 이장이냐 이러거든요. 그래서 생소하게 생각하는데 정말 이런 커뮤니티가 있다는 자체가 이 마을 공동체에서 굉장히 큰 활력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빈집과 청년 동거 프로젝트가 큰 성과를 내면서 사회혁신 플랫폼의 전국 의제로 확대되는데요. 현재 각화 주공아파트에서도 같은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20일에는 입주식이 열렸는데요. 20명 청년이 마을의 새 주민이 됐습니다. 이들은 마을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멘토가 돼 돌봄과 커뮤니티 케어를 실현하고요. 빈 지하 상가를 복지, 미디어, 디자인 등 사회적 기업과 청년 창업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나 또 청년들하고 작업도 하고 그다음에 마을 주민들하고 잔치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말 그대로 영구임대 아파트에 청년들이 이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일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지금 행안부도 그렇고 정부 전체적으로 봐도 이 의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높고 아마 내년에는 굉장히 많은 지역으로 저는 퍼져갈 거다라고 예측이 들고요. 한편 광주 사회 혁신 플랫폼 1년의 활동을 기록하는 다큐 제작 과정에서도 협업이 이뤄졌는데요. 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KBC가 함께 관련 다큐를 제작하고 그 과정에 소셜벤처를 창업한 학생을 참여토록 했습니다. 참여 학생들은 촬영과 편집 일부 과정을 함께하면서 제작 노하우도 배우고 사회혁신 플랫폼에 대한 이해도 넓혔습니다. 이번 다큐에 참여하게 돼서 특히 제작 과정에 대해서 이제 제작 과정이나 이런 편집하는 과정을 배울 수 있게 돼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또 광주 내 사회혁신 플랫폼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돼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업과 그 학생들의 꿈이 어우러져가지고 또 새로운 지역을 위한 어떤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이제 그 학생들과 컨택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 꿈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꿈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학생들이 그리고 그런 분들이 많이 저희와 협업을 해서 나간다면은 지금 지역 사회는 물론 이제 저희 대한민국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3일 풍암동 다일교에서 늘 따순 풍암마을 온마을학교 평생학습센터 개강식이 열렸습니다. 온마을 학교는 다일교의 교인들이 내어준 공간에 매주 수요일 세월호 촛불 문화제를 열어온 풍들의 회원들이 의기투합해 만든 마을 학교인데요. 광주 사회혁신 플랫폼의 마을 평생 교육센터 모델 만들기 실행 주체로 선정되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배우고 싶은 프로그램들을 우리 스스로 기획하고 또 주민들이 강사로 결합해서 거기에서 일정 정도의 어떤 마을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그리고 청소년들은 마을에서 성장해서 마을의 주체로서 이후에 또 마을에 정착해서 마을에 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인간형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실은 이제 사회혁신 플랫폼에 저희들이 혁신 의제로 제안을 하게 됐었죠. 지난 9월부터 청소년 배움터인 꿀잼을 운영해오던 풍들에 사회혁신 플랫폼을 통해 연결된 행안부와 지방재정공제회의 도움을 받아 온 마을로 교육 범위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현재 주민들을 위한 인문학 특강을 비롯해 청소년을 위한 생활영어, 미술교육, 클라이밍 체험 등이 수시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진행 중인 수업 대부분은 주민들이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형식이라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다른 마을에는 없어요. 우리 풍암 지구에서만 온마을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에서 이런 것들이 시작됐다는 자체부터가 되게 이 마을에 사는 주민으로서도 되게 기쁩니다. 그런 마음에 동참하게 됐죠. 당연히 제가 해야죠. 네. 이번 겨울방학엔 15개의 프로그램만 운영하지만 올해 말까지
50개 과정을 더 만들어서 마을 일자리도 창출하고 온 마을을 배움터로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여전히 저희들이 해가는 과정에서 어려움들은 계속 컨설팅을 해주고 계시고, 그래서 이후에도 이제 아마 저희들도 내년, 내후년 정도까지 지금 현재와 같은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충분히 자립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까지의 지원은 저희들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와 더불어 광주다운 미래학습도시 조성 사업도 추진 중인데요. 미래학습도시란 누군가 시켜서 배우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학습해서 삶을 배워나갈 수 있는 능동적인 학습자를 키워내는 도시를 뜻합니다. 이 의제를 제안한 사람은 박형주 3D 센터장인데요. 이제는 학습자 중심의 새로운 교육을 실시하는 좀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런 도시로 전환을 해보자. 이게 바로 하나의 교육 혁신이고, 사회 혁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식의 교육 혁신을 통해서 사회 혁신 주체들을 키워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 이런 취지에 공감한 청소년, 단체 기관과 광주시 의회, 교육청 등 행정기관이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혁신 플랫폼은 이들을 서로 연결함으로써 추진 동력을 확보했는데요. 지난 12월 7일과 8일에는 예비 길잡이 교사 연수도 열렸습니다. 청소년 활동가, 교사 등 40여 명이 참가했는데요. 의정부 몽실학교 사례를 통해 배움의 공간을 마을로 확장한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기획 및 운영법을 공유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있구나, 이런 교육의 방침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새롭게 배우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실제로 접목해 보면 아이들이 어떠한 반응을 할까라는 미래의 생각까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구나, 교육에 대해서.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고, 그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욕심이나 아니면 어떤 이익을 바라는 것보다 정말 순수하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올 3월부터 시작될 미래학습도시 조성 사업은 청소년 참여와 기획형 프로그램으로 나눠 진행됩니다. 출판, 여행작가, 시각디자인, 사진, 큐레이터, 앱 개발 등 주제별로 배움터가 열리는데요. 교육청의 협조로 학습 연구년제 교사 5명과 연구원 1명이 참여해 실제 무엇을 배우고 어떤 변화를 경험하는지 연구할 계획입니다. 2025년도에 전면화되는 고교학점제에 대비하는 지역사회 학습장도 만들어지고, 온마을 배움터 연결해서도 광주가 아마 교육과 학습, 배움의 새로운 지평을 넣는 모델을 좀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혁신 플랫폼의 실행 의제는 정말 다양한데요. 무장애 남구를 만드는 사람들은 IT 업체와 함께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관광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는 동시에 장애인 일자리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림동 중심으로 해서 여행 좀 약간 이렇게 테마별로 여행 코스도 개발하고, 그거를 통해서 문화 해설사들이 직접 활동도 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자연과 생태를 사랑하면서 적정 규모의 농산물을 지어파는 지구농 장터는 지난 11월 첫 번째 장을 펼쳤는데요. 내년엔 전남 지역의 더 많은 농부들과 함께할 계획입니다. 이런 장터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앞으로 지구농들도 안전한 어떤 생활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또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사회혁신 플랫폼을 통해서 온라인 장터를 구축을 하고 있어요. 그런 온라인 장터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완판 챌린지, 사회적 경제 금요 장터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4차례에 걸쳐 한전을 비롯한 공공기관 직원과 함께하는 직거래 장터가 열렸고요.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선 방문객이 많은 행사날에 공간을 대여해줘
사회적 기업의 판로를 확보해줬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장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한데 이왕이면 좀 더 많은 홍보가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 장소에 대한 거나 제품이나 이런 걸 많이 알아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밖에도 학교와 마을이 함께 만드는 햇빛 발전소, 광주형 생활쓰레기 문제 해결 혁신 프로젝트, 사회공헌 활동가 플랫폼, 사회공헌 캠프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의제가 사회적 자본인 서로에 대한 믿음과 국가 규범과 제도에 대한 신뢰를 증가시키는 일입니다. 이는 한국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한데요. 영국의 싱크탱크 레가툼 연구소가 발표한 2019 레가툼 번영지수에 따르면 사회자본 부문에서 전체 167개국 중 14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회혁신 플랫폼이 민과 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함으로써 사회자본 증가에 기여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네트워크하고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 플랫폼 구축이 되지 않고서는 이 사회 문제가 너무 복잡하고 복잡한 뿐만 아니라 상당히 어려운 고난도 문제들이에요, 다 이제. 그래서 이 문제는 한 단체, 한 기관의 힘만으로 절대 문제를 풀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그 각각의 기관과 단체들이 서로 협업하는 구조의 플랫폼 구조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사회 문제를 푸는 데는 쉽지 않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아,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변화되고 있구나. 이제는 플랫폼 혁신 그러면 구호에 그치지 않고 내 삶을 바꾸고 내 일상생활을 바꾸고 그리고 내가 낸 세금이라든가 모든 것에 대해서 나 이제 주체입니다 라고 하는 선언과 같은 장소여서 굉장히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플랫폼이라고 하는 부분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제 플랫폼이 이제 지역 사회를 연결을 시켜주고 저희 공공기관도 이 플랫폼에서의 어떤 역할을 찾아가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저희가 해야 될 그런 일들이 더욱더 많이 확보가 될 거고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난 12월 18일 아시아 문화전당에선 사회혁신 플랫폼 의제 실행 단체들이 모두 모여 한 해를 결산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올해의 성과를 발표하고 내년의 계획을 세우며 한 해의 수고를 서로 격려했는데요. 올 7월에 시작해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광주 사회혁신 플랫폼. 아직 보완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먼저 더 많은 시민들이 사회혁신 플랫폼의 역할을 이해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가장 쉬운 거는 온라인 플랫폼에 의제를 제안하는 거. 사무실에 찾아오시면 고민하는 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추상적인 의제도 조금 더 구체적인 의제를 함께 개발할 수 있고요. 그게 이제 시민들이 참여하는 가장 좋은 방식일 것이고, 만약에 의제를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뜻대로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 열심히 항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플랫폼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시민들이 혁신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지 않도록 구체적인 변화의 상을 그려줘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나도 주주다, 아까 이제 발전소 이런 걸 만들면 그 발전소의 주주는 한 2만 명 된다, 뭐 말하자면 그게 뭐 1,000원씩 냈든 10,000원씩 냈든 뭐 이런 걸 만들어줘야 이게 이제 관심을 갖고 그걸 지켜보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내 옆에서 하지 않으면은 뭐 있는 것 같더라 이렇게 돼서. 한편으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활발한 참여가 이뤄지도록 플랫폼의 역량을 더 키워야 합니다. 시민들이 제안하는 의제 중에서는 기업이 그렇게 공공기관이 해결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민들이 제안한 의제와 공공기관이 요구하는 그 사이에 그 간극을 조금 좁히기 위해서 플랫폼에서는 계속 새로운 의제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시민들이 제안한 의제를 계속 가공하는 그런 작업을 할 거고, 또 하나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원하는 방식, 공공기관이 기업이 갖고 있는 자원을 열심히 연구해서 시민들에게 거꾸로 제안하는 그런 방식도 지금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 온 반가운 변화. 광주 사회혁신 플랫폼. 시민들의 힘으로 도시를 바꾸는 플랜 B 만들기. 2020년 새해에는 여러분도 함께 하실까요?